오늘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또 월요일이고 해서 이번 6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건졌습니다. 올해 6월은 어떠한 달이냐? 6.25 사변 70주년 되는 달이 바로 이번 6월달이죠. 자, 1950년 6월 25일 그러면은 그때 출생한 분들, 50년도에 출생한 분들 올해가 70입니다. 그러므로 70세 되지 아니한 분들 6.25를 모르죠. 본 적도 없고, 그러나 6.25 전쟁이 터졌다 할지라도 철이 없을 때, 사리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그 6.25 전쟁의 참상이 무언지도 또 모릅니다. 뭔가 좀 알고 참 비참했다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5살 이상은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한 75세 이상 되신 이런 분들은 6.25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고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얽혀 있는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만이 그 똑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큼직큼직한 비극적인 또 경사스러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 그런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것이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이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과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그 결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어가고 또 보국대라 이래가지고 남자들 강제노동으로 끌고 가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우리가 당했는데 역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민족의 그 비참한 사건이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6년 일제 치하에서 죽은 학살당한 우리 한국 사람들 숫자보다도 6.25 전쟁 때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죽고 이산가족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죠. 엄청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시절 친일파는 계속 잊지 않고 욕하고 그러나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과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비극이 6.25 사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옹진반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황해도 남쪽 바닷가에 백령도하고 가까운 남쪽 바닷가에 쑥 내려온 바로 그 반도가 옹진반도라 그럽니다. 한반도는 좀 커다란 반도로서 쭉 내려와서 고드름처럼 달려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소속한
남북한입니다. 그건 북한에 소속된 그 황해도 조금 내려온 반도를 옹진반도라 그러는데 그 38선 이남이었어요. 개성어로 해서 이렇게 쭉 수평선으로 끈 그 38선 이남에 있으니까 바로 대한민국 땅이죠. 바로 그 대한민국 땅 17연대가 지키고 있는 바로 그곳에 포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30분 동안 포탄이 날아들게 됩니다. 새벽에. 지금이 뭐 새벽 5시 아닙니까? 4시부터 옹진반도 17연대 쪽으로 30분간 포사격을 하고 1시간 있다가 5시부터 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북한군이 지상군이 18만, 대포가 400문, 소련제 탱크가 242대 중무장했죠. 이 중무장한 이 북괴군이 4일 만에, 나흘 만에 우리 서울 뺏겼어요. 나흘 만에 서울 뺏기고 많은 군인들이, 국군들이 대비 태세가 너무나도 허술했고 무기도 없어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제대로 된 무기를 두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 4일 동안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종북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교조라고 하는 교사 그룹도 만들고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많이 외치니까 그래서 북침했다고 그래요. 북침. 배우는 아이들은 그런 줄로 또 알고 있죠. 6.25 전쟁은 이승만이 일으킨 못된 침략 전쟁이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께서 그걸 막아내려고 방어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공격해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앉았죠. 얼마나 참 잘못된 교육입니까?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1994년 6월 2일 그때 당시에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러시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엘친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이 6.25에 관련된 비밀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문건이 548쪽, 이 서류, 비밀 해제된 서류 548쪽, 뭐 사진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증거 자료를 216점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비밀 서류예요. 그걸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이 비밀 해제된 문건에 의하면은 김일성이 제1차 소련 방문이 1949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17일 동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박은영 부수상과 6명의 강요가 함께 참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장비를 대주면 우리 인민군들이 물밀듯 내려가서 남반부 전체를 적화할 수 있다. 남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스탈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느냐? 첫째는 아직까지 북계 그 인민군 세력이 남한에 있는 군사보다도 절대 우위적인 세력을 갖지 못했다. 훈련 더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하고 미군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미군이 있는 이 시점에 공격해 내려가면 약속 위반이 돼가지고
우리 소련이 국제사회에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러므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3월 17일 날 소련하고 북한은 군사비밀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군사비밀협정 속에 6개 사단, 3개 기계화 부대, 8개 국경 수비대대, 무기, 장비, 정찰기,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120명의 군사 고문단을 49년 5월 20일까지 파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군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비밀협정이죠. 거절하는 대신에 3월 17일 군사비밀협정을 그렇게 맺고 엄청난 물자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8일 그 이튿날 스탈린은 중공 대표를 부릅니다. 아직까지 중공이 통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서로가 통하니까 중공 대표를 불러가지고 김일성하고 둘이 딱 불러앉혀놓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희 중공하고 북한은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 조약을 크렘물린 궁에서 중공 대표하고 김일성이하고 맺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조소가 아니라 조중 상호방위 협정. 그걸 이제 소련에 가가지고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중공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그 스탈린 앞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2차로 이제 소련을 방문합니다. 2차로 소련 방문한 것이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스탈린을 면담한 것이 4월 10일입니다. 그 4월 10일 날 스탈린한테 다시 남침을 허락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스탈린이 오케이, 이제 공격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진 것이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데 맞습니다. 스탈린이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제 공산당 주권 국가가 김일성한테 내려가도 좋다고 허락한 날이 4월 10일입니다. 왜 허락했느냐? 1년 동안 소련제 탱크, 소련제 전투기, 폭격기, 온갖 무기를 다 보내가지고 120명 군사 고문단이 와가지고 다 훈련시켰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절대적인 우세다. 남한을 지키는 저 국군하고 싸우면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미군이 철수해 버렸어요. 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무기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가버렸어요. 그럼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이제는 내려가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50년 1월 12일 날 발표됩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자기들의 최전방 전선을 말합니다. 태평양 서쪽 서태평양의 미국의 방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류산 열도와 일본과 필리핀을 이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한반도하고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과 김일성이는 방위선에서 제외됐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무주공산 아니냐, 먹는 사람이 임자다 하고 한반도부터 공격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명백한 사실. 김일성이가 2번까지 스탈린을 면담하고 허락받아낸 문서, 비밀 문서가 다 개방이 된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련에서 마련해 둔 그 모든 비밀 문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침 당일
6월 25일 남친 당일 새벽 3시에 김일성이 비상내각을 소집합니다. 거기서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이승만 군대가 옹진반도에서 우리를 먼저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38선 침략해서 우리 북쪽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총공격 명령을 내렸으니 이 공격 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각 강요회의를 통해서 승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모두가 다 김일성이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다 사인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북침이. 옹진반도에다가 왜 새벽 4시부터 포격을 가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포격을 가하고 포탄을 쏘면은 저 국군들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올 줄로 알고 또 그렇게 쳐들어오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유도, 북침 유도. 북침을 유도하려고 포를 쏘았는데 그때 우리 국군들은 무장 상태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 소련제 탱크, 소련제 그냥 포탄 그래가지고 막 포사격하는데 그게 대적할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육군본부에 연락하니까 그냥 후퇴하고 내려오라 이래가지고 배 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슨 북침입니까? 북침하라고 유혹을 해도 북침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배 타고 내려온 사진까지 지금 다 있어요. 이와 같이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제 비밀 문서가 해제되므로 확실해진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1992년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가지고 러시아 교과서에다가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고 아예 교과서에다가 써버렸어요. 세계 모든 공산국가를 쥐락펴락하던 그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공산정권 소련이 잘못한 것을 다 시인하고 6.25 전쟁은 남침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교과서에다가 그냥 실어놨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입니까? 엘친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이상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교과서 바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감동을 받고 비밀문서, 해제된 비밀문서를 영삼 대통령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온 세계 학자들 가운데서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고 하는 소리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무기 하나 제대로 남겨두지 않아서 너무너무 열세였고 잘 훈련된 18만 지상군들이 물밀듯이 그냥 내려오는데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나흘 만에 서울까지 다 내줘야만 했던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한강을 폭파하는 겁니다. 한강을 폭파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 한강을 폭파할 때 피난길에 올랐었던 많은 사람이 다리가 폭파될 때에 죽고 다치고 그런 비극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세 속에 6.25 전쟁은 결국은 최후로 우리가 공산군을 막아낼 수가 있었으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보호될 수가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 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시편 33편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렇게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바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나라 최고 지도층이 가지고 있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기를 가지고 대결을 해도 어림도 없고, 군인 숫자를 가지고 대결해도 어림도 없고,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할 첫날 제헌국회라고 국민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것이 제정국회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있는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시작하는 공문서 첫 페이지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마음으로 만든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그분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독립정신 속에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의 비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이때까지 왕 중심의 왕정 정치는 이거는 이미 지나간 체제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도 입헌 군주라고 해서 국회가 형성이 되고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걸 벌써 1900년 초반에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인들이 되면은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된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거죠. 체제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체제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이 가장 모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라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앞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대한제국도 앞으로 이렇게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죠. 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냉전체제,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이 냉전체제의 이 부딪힘 속에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 편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소련제 탱크 앞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국을 보호하게 한 겁니다. 지켜내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려있는 역사가 6.25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6.25 사변은 철저하게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택동
이 세 사람이 모의하고 이 세 사람이 연합하고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침략해 내려온 바로 남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국제적인 침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부터가 국제적인 침략이에요. 이와 같은 침략 속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출발부터가 국제적인 침략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유엔을 통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하고 참전하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 바로 미국 중심의 유엔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한반도 안에 우리들 민족들끼리만 전쟁하면 이건 내전이라 그럽니다. 내전, 민족 전쟁.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거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괜히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다. 이거 원칙이요. 그러나 이건 이 6.25 전쟁은 처음부터 스탈린, 모택동 다 연합해가지고 무기 대주고 군사 기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대리전쟁이니까, 소련의 대리전쟁, 소련의 앞잡이 전쟁이니까 이거는 초장에 막아내야 된다 하고 막아낸 것이 유엔의 참전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1945년 12월 달에 만든 유엔이 만 5년도 못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파견을 했어요.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참전합니다. 그래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6.25 전쟁입니다. 유엔 만들어 가지고 제일 크게 공로를 세운 것이 6.25 전쟁 때 공산군 막아낸 거예요. 그 유엔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유엔이 승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유엔이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유엔이 발전하도록 도와준 것이 유엔이고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과거 7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유엔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식량 공급해주고 옷을 보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지고 살려내고 발전시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정말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제도청들도 하나님을 이 나라의 수호신처럼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많게 하여 주소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다시 한번 냉전이 시작됩니다. 70년 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냉전했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히는 냉전입니다. 이 새로운 냉전에 우리 한국이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는 6월달입니다. 지나간 역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역사의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살려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집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살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